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시즌의 결산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위 포항 스틸러스가 이번 시즌을 어떻게 보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즌의 좀 전체적인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포항 스틸러스는 김기동 감독 그리고 신진호 주장 체제로 계속해서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18승 12무 11패라는 성적을 거뒀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61득점 45실점 득실차 시즌 전체 득실차가 16점이 날 정도 이번 시즌 괜찮았고요. K리그 1에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원래대로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권이겠지만 FA컵이 전북현대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직행권이 주어졌고요. 16승 12무 10패를 기록하면서 52득점 41실점을 기록했고 득점은 4위, 실점은 전체 3위였습니다. 승점은 총합 60점이었고요. FA컵에서는 8강까지 진출했지만 8강에서 대구에게 패를 하면서 2승 1패로 8강까지 여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9득점 그리고 4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FA컵에서도 약간은 아쉬운 성과를 냈고요. 그럼에도 8강이라는 성적 분명 좋은 성적이기는 합니다. 그런 시즌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건 허용준 선수고 최다 도움을 기록했던 건 신진호 선수인데요. 허용준 선수는 이번 시즌 또 허용준이라는 선수의 복귀를 천명을 하면서 14개의 득점,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신진호 선수의 경우에는 리그 베스트 11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그러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도움의 개수를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을 허용준 선수와 함께 이끌었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출전 시간을 가지고 베스트 11에 좀 속했는지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 라인과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강현무 선수가 1845번을 뛰면서 주전 키퍼 자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윤평국 선수가 이번 시즌 많이 뛰었지만 강현무 선수가 윤평국 선수보다 딱 45분을 더 뛰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윤평국 선수 대신에 강현무 선수가 이제 키퍼 자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백4는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입니다. 사실 이 센터백 라인이 박승욱이 뛴 적도 있고 어떤 선수가 뛴 적도 있고 하지만 그랜트와 박찬용이 어쨌든 가장 주전 라인업이었다. 그랜트는 부상으로 인해서 뛰지 못한 기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왼쪽에 심상민의 경우에는 리그 후반에는 살짝 만델순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 부상이나 이런 것이 좀 겹치면서 뛰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심상민 선수의 출전 시간이 후반으로 갈수록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풀백 자리에 뛴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박승욱 선수의 경우에는 중간에 부상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센터백, 3선, 우측 풀백 여러 가지 포지션을 싹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출전 시간이 2,600분대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 그 윗선을 보면 4-2-3-1을 주로 운영을 했던 이제 포항의 입장에서 더블 볼란치는 신광훈과 신진호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이수빈 선수 대신에 신광훈 선수는 이 중앙에서도 뛰었고 라이트백에서도 뛰었고 상당히 중앙과 우측 풀백으로 오가면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 줬는데요. 파트너인 신진호 선수 역시 2928분 만약에 경고 누적이 몇 경기 없었다면 3000분은 충분히 넘겼을 수 있을 그럴 만한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던 신진호 선수고 그 윗선의 2선 중앙에는 고영준 선수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2세 이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3000분대에 육박하는 출전 시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포항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또 하나의 시즌이 됐습니다. 이제 좀 공격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왼쪽에 임상엽, 오른쪽에는 정재희, 톱에는 허용준이었는데요. 왼쪽에 임상엽 선수는 2783분, 정재희 선수는 2211분을 뛰면서 임상엽 선수는 웬만한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왔던 반면에 정재희는 그 자리에 이광혁이나 다른 선수도 뛰었던 만큼 임상엽과 정재희의 출전 시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재희가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허용준의 경우에도 이승모 선수가 제로톱으로 기용되는 시간이 꽤 있었어서 과연 허용준이냐 아니면 이승모냐 이게 시즌 중반에는 약간 이승모 선수가 출전 시간이 더 많기는 했는데 이제 점점 더 가면서 허용준이 주전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허용준의 출전 시간이 이승모 선수보다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베스트 11 살펴봤고요.
이제 시즌 주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경기는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였죠. 이 경기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울산의 홈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던 포항이 울산을 이번엔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동해안 더비 승리라는 그 자체로 좋은 업적과 함께 그와 더불어 5위에서 3위로 순위의 2계단 상승까지 가져갔고요. 이후 한 번도 3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울산전 승리는 포항의 이번 시즌 3위의 안정적인 유지에 상당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경기를 뭐 비기거나 졌더라도 이후에는 분명히 올라왔을 수 있는 포항이지만 뭐 어쨌든 울산전 승리가 기세에도 충분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포항이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이 승리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다음은 10월 16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 37라운드에서 인천에게 패배를 했을 경우에 38라운드 마지막 경기까지 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패배를 하지 않았고 마지막 라운드에도 약간 걸려있기는 했지만 또 승리를 거두면서 안정적인 3위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번 경기에서 완델손이 선취골을 넣으면서 좀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던 게 인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포항의 입장에서는 가장 좀 주요했던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포항의 시즌 주요 이슈는 약간은 안타까운 이슈였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포항 지역의 피해였는데요. 올해 한반도의 흰남노라는 태풍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항은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포항의 홈구장인 포항 스틸야드 역시 그 피해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리가 가능했다면 좋았겠지만 모기업인 포스코의 공장 역시 피해가 크면서 구장의 어떤 수리가 가능한 재료까지 거기로 돌렸기 때문에 구장의 즉각적인 수리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홈 경기였던 수원전도 이제 원정 경기로 전환이 됐고 그 정도로 이제 포항이 경기를 치르기 힘들었는데 뭐 심지어 파이널 A에서의 홈 경기는 모두 이른 오후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포항도 어려웠고 상대도 어려웠던 특히 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간이 전광판을 쓰기도 하면서 포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때 약간 피해를 보셨던 분들은 좀 괜찮아지셨길 바라고 포항도 내년 시즌에는 조금 더 원래대로 정상적인 스틸야드에서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뭐 그래도 이번 시즌 MVP를 보면 MVP는 신진호 선수인데요. 리그 베스트 미드필더이자 MVP 후보라는 그런 어떤 선수의 존재감은 이번 시즌 포항 스틸러스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팀 내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공격 포인트 개수를 기록했고 허용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공격 포인트 수를 기록했고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주장으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줬던 선수가 바로 신진호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신진호 선수를 MVP로 뽑아올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항 스틸러스 한 줄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원래 그거죠. 한화의 김성근 감독이 사랑해. 이게 포항 팬분들은 뭐 선수들도 그렇지만 김기동 감독이 상당히 좀 많은 고마움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동 감독님의 어떤 재계약 문제는 이 영상을 만든 11월 4일까지는 아직 결단이 난 게 없지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결단이 났을 수도 있겠죠? 결단이 났을 수도 있겠는데 김기동 감독이 이번 시즌 포항에 끼쳤던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비단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여러 시즌에서 굉장히 컸는데 김기동 감독님의 어떤 역량이 이번 시즌 포항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022 시즌 포항 스틸러스 결산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포항 팬분들께서 잘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정리를 해왔고요. 포항 스틸러스는 이번 시즌 한정된 재화 속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이거는 김기동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인정을 하실 만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생각이 들고 포항 스틸러스는 내년에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의 지원이 줄어드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처럼 좀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포항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포항이 내년 시즌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항 스틸러스 이번 시즌 결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